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징계처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직 검사장들이 윤석열은 청장 자격이 없었다, 수사를 방해했었다라는 충격적인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형사 12부 부장판사 정용석은 윤 전 청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윤 전 청장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던 당시 각각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및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던 심재철, 이정현 검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청장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나온 심재철 현 서울남부지검장은 전체적인 징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찰청장의 정치적 중립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윤 전 청장은 청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정현 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윤 전 청장의 방해로 수사에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직격했는데요. 먼저 심재철 검사장은 판사 사찰 문건으로 알려진 주요 특수 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은 검찰의 언론 프레이에 사용될 수 있는 문건으로 판단됐다며 윤 전 청장의 정직 처분의 이유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문건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심 검사장은 판사 사찰 문건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과 같은 판사의 과거 이력이 쓰여 있고 재판부 성향과 어떤 판결을 했다와 같은 정보가 담겨 있다며 이런 내용들은 검찰이 재판부에 대한 회유나 협박을 하기 위해 언론 프레이에 사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이어 심 검사장은 문건이 작성된 배경에는 윤 전 청장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검사장은 문건에 기록되어 있던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손혜원 전 의원 사건 등은 윤 전 청장에게 중요한 사건이었고 검찰청장이 현 정부와 사활을 걸고 다투는 문제였다고 강조했는데요. 다음으로 이정현 검사장은 윤 전 청장의 방해로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채널A 사건 수사의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검사장은 수사는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뒤늦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그때는 이미 필요한 증거들이 다 없어진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검사장은 채널A와 이 전 기자를 압수수색했을 때 이미 깡통이 된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해 안타까웠다면서 윤 전 청장이 채널A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한 것이 수사 적기를 놓치는 결정적 계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검언유착 1심 재판이 무죄로 판결이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언이었는데요. 그는 대검 인권부는 강제 수사의 기능이 없고 인권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받았을 때 수사에 의미가 있는 자료는 별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3월 31일 MBC 보도 직후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다가 바로 압수수색을 했어야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4월 말이었다고 아쉬워했는데요. 또한 이 검사장은 윤 전 청장이 지난해 6월 16일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한 후 노발대발했다며 이후 윤 전 청장이 전문수사 전문단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수사가 차질을 집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이날 원고 윤석열 전 청장 측 변호인은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심 검사장의 진술에 대해 우리법 연구회와 같은 정보는 이미 다 공개된 것이라며 우리법 연구회가 뭐가 대단히 위험하거나 신상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는데요. 그러면서 원고 측 변호인은 심 검사장이 문건의 심각성을 주관적으로 과장해서 인식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반론을 펼쳤습니다. 또한 윤 전 청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 검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검사장의 지휘선상에 있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과정을 대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면서 채널A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절차에 문제를 삼았는데요. 또한 대검과 일선지청의 차이가 있으면 검찰청장은 전문수사 자문단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다음 2차 변론 기일은 8월 30일 진행될 예정인데요. 윤석열 청장이 재임 시절 벌였던 각종 비리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 그가 자행한 일들, 그리고 검찰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벌인 판사 사찰과 문건들, 구수의 특수부 검찰청장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전두환 박정희 시대로 회귀할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윤 전 청장의 노동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맹비난했는데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청장의 발언에 대해 노동을 바라보는 윤 후보의 퇴행적 인식이라며 주 4일제가 정치권 주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워라밸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다. 윤 후보는 타임머신을 타고 쌍팔년도에서 오셨냐고 꼬집었는데요. 이어 한나라의 국민을 책임지겠다며 대선에 나온 사람이라면 분열과 갈등을 부추길 게 아니라 현실에 기초한 통합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밤샘 수사하며 피의자들을 달달 볶던 검사 마인드, 꼰대 마인드로 세상을 보려 하느냐, 제발 업데이트 좀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 전 청장은 앞서 19일 오후 공개된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내놓으며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이라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영배 최고위원은 윤 전 청장의 삐뚤어진 노동 관점의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주 120시간, 하루에 24시간 꼬박 5일을 잠 안 자고 일해야 가능한 시간이다. 영국 산업혁명 시기 노동시간이 주 90시간,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주 98시간 노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시대의 19세기 초에나 있을 법한 120시간 노동을 말하는 분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진짜 대한민국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윤석열이 꿈꾸는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냐고 맹비난했는데요. 이수진 의원도 윤 전 청장이 18세기의 생각으로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는 게 한심할 뿐이라며 과거의 고루한 생각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 경총 회장에 출마하는 것이라면 인정하겠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면 그 18세기식 생각을 당장 바꾸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윤석열 총장의 문제되는 발언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였던 것 같은데요. 주 120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금 황당한 발언을 했어요. 근데 주 120시간 일하려면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해도 17시간 일해야 되고요. 주 5일이라면 24시간 일해야 됩니다. 지금 OECD 2019년 기준으로 OECD 평균 근로시간 우리나라 33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 두 번째,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정말 근로시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워라밸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시대적 어떤 상황 속에서 역행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데 해고를 쉽게 해가지고 기업이 구조조정을 해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냥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 경영주 재벌들에 대한 법적, 형사법적 책임까지 면제해주자라는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것인지 과연 윤석열 총장이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불안한 후보가 아닌가라는. 김남국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2019년도 기준 OECD 평균 근로시간이 32개국 중 우리나라가 최하위로 꼴찌에서 두 번째라며 윤 전 청장의 발언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워라밸 보장해야 된다는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법은 고사하고 산수도 못하는 이런 무지랭이가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시절 그 흔한 암산이나 주산 좀 하시지 그러셨나요? 그가 왜 구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는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남자박근혜 윤석열이 지난 8일 스타트업 창업센터에 가서 한 말인데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시즌2가 될 것입니다.
규제 완화라는 문제도 작은 어떤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경제의 역동성을 줘야 된다는 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작은 기업부터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대로 부여가 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가 이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또 이런 기업 활동이 정치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도록 하여튼 많은 경각심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